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 그때 비로소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은지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조사 후에는 기존 조사 내용을 약간 변경한다거나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 형사팀 대표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도 되겠는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을 하는데 좀 변경을 검토하고 싶다, 근데 지금 변경하는 것은 너무 늦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설명하자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만 추려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전 단계,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정확한 혐의명을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할지 결정하고 조사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제 촬영 사건이라면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 어떻게 할지도 이때 대부분 결정하고 상의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는 거의 1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포렌식 선별 작업도 같이 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경찰이 간과한 부분, 또는 내가 조사 때 한 진술 중에서 보완 또는 수정할 게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의견서는 이제 경찰에서 제출하는 게 나을 때가 있고 또는 검찰에서 제출하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후에는 이제 검찰이 언제라도 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좀 촉박한 단계입니다. 검찰이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형사조정 신청을 해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과 합의 시도를 모두 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실은 이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와라 라는 연락을 받은 시점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성정 카페에서 많은 회원분들이 쓴 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사 후 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 그때 비로소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도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조사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 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수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검사 면담을 통해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통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단계에서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가 또는 어떤 변호사로 변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영상은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 변경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미 선임한 변호사를 변경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변호사를 변경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 한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경하세요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 시기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조사 후에는 기존 조사 내용을 약간 변경한다거나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될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안 됐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형사조정이 안 되더라도 다시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합의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보완서를 요청할 수도 있고, 보완 수사의 대상이 피의자라면 피의자 조사를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술 내용 중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검사 면담을 통해서 변론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변호사랑 통화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통화를 많이 할 수 없다거나, 또는 내 담당 변호사님이 나한테 말을 너무 좀 투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마음이 안 좋다, 내 변호사가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서 나에게 너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사유로는 변호사를 변경하시진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변호사님이 뭐 다른 사건은 많이 수행해 보셨을지 몰라도 성범죄 사건은 좀 수행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다, 또 이제 이 변호사님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은 보류시키고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해야 될 일은 서두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또는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 이제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 늦는 것은 아닌가요? 이제서야 변호사를 변경하는 게 너무 늦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